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아지 상담소 윤세입니다. 강아지와 고양이를 보면은요, 완전 극과 극의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아지와 고양이는요, 조상이 같다는 걸 혹시 알고 계신가요? 같은 조상에서 갈라져 나온 이 두 동물이 왜 이토록 서로 다른 습성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한번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부디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요. 우리 강아지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깊어지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아지와 고양이는요, 옛날부터 반려동물의 대표격으로 우리 사람과 굉장히 친밀하게 지내왔습니다. 강아지들은요, 약 2만 년 전부터 우리 사람과 지내왔고요. 고양이는 이보다 약간 더 짧은 1만 년 정도 전부터 우리 사람들과 지내기 시작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사실 강아지와 고양이의 조상은요, 미야키스라는 동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미야키스가요, 숲과 평원으로 서식지가 갈리면서 숲에 사는 미야키스들은 고양이과 동물로, 평원에 살던 미야키스는 객과의 동물로 진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즉 고양이와 개는요, 진화의 과정에서 서식 지역의 차이와 그로 인한 생활과 생존 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같은 한 조상에서 개와 고양이로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생존을 위한 수렵 방법도 나뉘었는데요. 평원을 선택한 미야키스는요, 무리를 지어 사냥감을 몰아서 사냥을 하는 집단 사냥을 생존의 방법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이루고 집단 생활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서열을 의식하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생활과 많이 닮은 이런 삶의 방식을 선택하여 객과 동물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요, 숲을 선택한 미야키스들은요, 숲이라는 지형 자체가 군집을 이루거나 집단 사냥의 방식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집단을 형성하지 않고 매복을 하며 홀로 단독 사냥을 하는 이런 생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들은요, 누군가의 의지를 할 수가 없고요, 자기 스스로 몸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하여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항시 경계하고 누군가를 따르지도 않으며 또 조용히 움직이고 숨는데도 익숙한 이런 고양이들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진화의 과정에서요, 생존 방식에 따라 개와 고양이는요, 그 성격이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강아지는 집단으로 사냥감을 몰고 협동을 하며 서열관계에 충실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의 명령을 잘 따르고 협동적이며 훈련 또한 잘 받게 되는 것이고요. 고양이는요, 홀로 있기를 좋아하며 또 협동을 안 하고 서열관계 역시 거의 없으며 항시 경계하고 또 조용히 움직이고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을 꺼리게 되는 것입니다. 강아지들은요, 태생부터 넓은 평야에서 사냥감을 무리지어 몰아가며 사냥을 했습니다. 때로는 2, 3일을 몰기만 해서 사냥에 성공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걷거나 뛰는데 익숙합니다. 또 오래오래 뛰어도요, 하루 종일 걸어도요, 체력이나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들은요, 산책을 좋아하는 것이고 아무리 오래 산책을 시켜줘도요, 주인만 살이 빠지지 강아지들은 살이 잘 안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고양이는 다릅니다. 자신이 익숙한 지역을 선정을 했으면요, 그곳을 사냥터, 자신의 영역으로 정하여 그 안에서만 생활했습니다. 그 영역 밖은요, 자신이 모르는 미지 영역으로 언제든 자신이 모르는 적이 나타나 자신을 해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영역동물이라고 하는 것이고 산책을 시켜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아지와는 달리요, 고양이에게 산책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요, 자신의 영역권 밖으로의 외출은요, 긴장이 되고 언제든 적이 튀어나올지도 모르는 곳으로 강제로 걸어다니게 하는 이런 공포스러운 일일 뿐인 것입니다. 간혹 내 고양이는 산책을 즐겨요, 내 고양이는 좋아요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요, 그 경우는요, 고양이가 그 산책 코스를 자신의 영역으로 삼았을 경우 이런 특수한 이야기인 경우이고요, 넓은 사냥터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현대의 고양이에게는요, 산책을 시켜주는 것은요, 오히려 순찰을 하고 안전을 확인해야만 하는 이런 영역권을 확장을 시켜서 고양이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이런 일이 되는 건지도 모릅니다. 배변 활동 역시 같은 맥락으로요, 강아지와 고양이는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요. 고양이가 정확하게 화장실에 배변을 하는 이유는요, 자신의 영역권의 중심부에서 배변을 한 후에 모래로 필사적으로 덮어서 냄새를 없애려고 하는 이런 행동입니다. 적에게 혹은 자신의 경쟁자에게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아야 생존에 더 유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양이가 항시 자신의 몸을 단장하고 그루밍하는 건 역시요, 자신의 몸에 혹시 묻었을지 모를 사냥감의 냄새나 자신의 채취마저 지우기 위해서 하는 이런 행동입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고양이가 깔끔 더는 그 모든 행동들은요, 사실 대소변의 냄새도 어떠한 자신의 채취도 흔적도 남기지 않아야 적으로부터 자신과 자신의 영역권을 지키기 위한 이런 행동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강아지는요, 평원에서 생활을 하며 정해진 장소에 대소변을 보는 이런 습관은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저기 대소변을 흩뿌려 놓아야 이곳이 자신들의 영역이며 자신의 사냥터이며 또 영역권임을 알려서 다른 경쟁자의 침입을 막으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소변은 나눠서 여기저기 흩뿌리고 다녔으며 대변을 본 후에는요, 뒷발로 대변을 차서 여기저기 대변도 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뒤를 팍팍 하고 찼죠, 뒷발로요. 그래서 고양이에 비하면요, 상대적으로 화장실 훈련이 까다롭고 힘든 것입니다.
훈련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강아지는 리더란 개념이 명확하고요. 서열이란 개념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리더라고 각인만 된다면은요, 어떻게든 우리 말과 의지를 따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훈련이 잘 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고양이에게는요, 적과 동료 두 가지 개념밖에 없습니다. 즉 누군가를 따른다는 개념 자체가 없는 동물이기 때문에 강아지에 비하면은요, 상대적으로 훈련이 힘든 편입니다. 훈련이란 개념보다는요, 대가를 주고 그 대가에 맞는 협조를 얻어내야만 하는 이런 일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강아지와 함께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강아지란 아이의 뿌리를 알고 이 종의 특성을 조금 더 이해한다면요, 한층 더 우리 강아지와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요, 강아지와 고양이가 왜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